안녕하세요. 프란츠 카프카의 장편 소설 성입니다. 20장 올가의 계획. 이때 케이는 막연히 두리번거리다가 멀리 통로 모퉁이에 프리다가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케이를 못 알아보는 척 그저 물끄러미 그를 보고 있었으며 손에는 빈 그릇과 쟁반을 들고 있었다. 케이는 하인에게 말을 했지만 그가 전혀 주의하지 않아 하인은 말을 걸면 걸수록 더 얼이 빠져가는 듯이 보였다. 곧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프리다에게 달려갔다. 그녀에게 이르러 그는 마치 그녀를 다시 자기 소유로 취하려는 듯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무의미한 질문을 하며 그녀의 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뻣뻣한 태도는 그다지 누그러지지 않았으며 건성으로 쟁반 위의 그릇을 몇 번 옮겨보고는 말했다. 내게서 뭘 바라는 거죠? 그들에게나 가요.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그들에게서 오면서. 그렇다고 당신에게 써 있는걸요. 케이는 얼른 딴전을 피웠다. 그렇게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와서도 그리고 아주 나쁜 그에게 몹시 불리한 것에서 시작되어서도 곤란했기 때문이다. 케이가 난 내가 바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말했다. 프리다가 놀라 그를 바라보고는 다정하게 노는 손으로 그의 이마와 볼을 쓰다듬었다. 마치 그의 모습을 잊어버려 다시 되살리는 것 같았으며 그녀의 눈에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스라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난 바에 다시 채용되었어요. 하며 마치 그녀의 말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 말을 하며 케이와 대화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듯 천천히 이 일은 내게 맞지 않아요. 이건 누구라도 해낼 수 있어요. 잠자리를 갈고 친절한 표정을 지을 줄 알며 손님들이 귀찮게 구는 걸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누구나 객실 하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당시 썩 명예롭게 바를 떠난 것이 아닌데도 난 금방 바에 다시 채용되었죠. 물론 그때 후원이 있었죠. 그러나 주인은 내게 후원이 있어 그 때문에 날 다시 고용하기가 쉬웠다고 좋아했어요. 그 직책을 받아들이라고 날 독촉이라도 해야 될 판이었으니까요. 바가 내게 뭘 상기시켜주는지 깊이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해할 거예요. 난 마침내 그 직책을 받아들였어요. 여기는 임시로 있을 뿐이죠. 피피가 창피스럽게 곧장 바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서 우린 그녀가 부지런했고 그저 자신의 능력을 다해 모든 걸 처리했기 때문에 24시간을 유예시켜 주었어요. 하고 말했다. 모든 게 아주 잘 조정되었군. 하고서 케이는 그러나 전에 일단 나 때문에 바를 떠났는데 이제 우리 결혼을 바에서 할 결혼을 앞두고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고? 하고 말했다.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하고 프리다가 말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 하고 케이가 물었다. 프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봐, 프리다. 하고 케이가 말했다. 부정이라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 그때마다 당신은 결국 그 혐의가 부당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어? 그때 이후 내 쪽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여전히 결백하며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보니 당신 쪽에 뭔가 변한 게 틀림없어. 남의 부추김을 받았거나 등등으로. 아무튼 내게 잘못한 줄 알아. 대체 그 두 여자애들이 어쨌다는 거야? 하나는 거무스레한 애 말이야. 이렇게 낱낱이 변명해야 하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지만 당신이 그걸 요구한다고. 그 거무스레한 애가 어쩌면 당신 못지않게 귀찮은 존재인지 몰라. 그녀에게서 떨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녀 마음도 가벼워질 거야. 그녀보다 얌전한 사람은 없어. 맞아요. 하는 프리다의 외침. 그녀는 엉겹결에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케이는 그녀의 생각이 딴 데로 돌려진 것을 보니
즐거웠다. 그녀는 스스로 원한 것과는 다른 상태였다. 그런 애를 얌전하다고, 누구보다 뻔뻔한 애를 그렇게 말하다니. 이럴 수가. 정말 연극으로 그러는 게 아니네. 브리켄호프 여주인이 당신에 대해 한 말이 있어요. 그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를 떠날 수도 없어. 아직 잘 걷지도 못하면서 멀리 나가려는 어린아이를 볼 때처럼 참고 있을 수가 없어. 간섭하고 말지. K가 웃으면서 이번에는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여 라고 하고는 그러나 얌전하든 뻔뻔스럽든 그 여자의 이야기는 제쳐두는 게 어때? 그녀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녀를 얌전하다고 하는 거죠? 하고 프리다가 굽히지 않고 물었는데 K는 이 관심을 그에게 유리한 징조로 보았다. 당신이 확인해봤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남을 비난하려는 건가요? K는 둘 다 아니야. 하고는 그녀가 그렇다는 건 고마움에서야. 내가 마음 편히 그녀를 지나치고 설령 그녀가 내게 자주 말을 건다고 해도 다시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내게 큰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난 우리 둘의 장래를 위해 가야 해. 그래서 다른 여자애와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나? 그녀의 능력, 사려, 그리고 이타성은 높이 치지만 그러나 그녀가 매혹적이라고 할 순 없지. 하고 말했다. 하인들은 다른 의견이에요. 하고 프리다가 말했다. 그 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점에서도 그렇겠지. 하고 K가 말했다. 하인들의 정욕을 보고서 내 부정을 추정할 셈이야? 프리다는 말이 없었으며 K가 그녀의 손에서 쟁반을 빼앗아 바닥에 놓고 팔을 그녀의 겨드랑이에 놓고서 좁은 공간에서 천천히 그녀와 이리저리 걷기 시작해도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당신은 신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하고는 그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면서 당신이 그 계집애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 집에 가고 돌아오고 옷에 그들 방 냄새를 묻혀오는 것 자체가 나로선 견딜 수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그뿐 아니라 그네들 집에서 밤늦게까지 지내다 오고 또 당신이 있는지 모르니까 계집애들에게 없다고 하게 하고 특히 비할 데 없이 얌전한 애에게 매섭게 잡아떼라고 하고 모르는 길로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온 것도 그 계집들의 평판을 지켜주려고 그런 모양이죠. 계집들의 평판을. 그래요. 그 이야긴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K가 그의 이야긴 그만해. 하더니 그러나 프리다, 다른 애는 말이지. 먼저 애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없어. 내가 왜 가야만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마음이 내키질 않지만 난 참고 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알고 날 더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냐. 오늘 난 그저 잠깐 그리로 가 물어볼 생각이었어. 벌써 진작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바르나바스가 왔느냐고. 그가 와 있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금방 올 거라고 내게 장담했는데 사실 또 그럴 것 같았어. 그가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에게 폐가 될까 봐 그에게 날 학교로 찾아오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 시간은 흘러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오지 않더군. 그런데 다른 내가 보기 싫어하는 자가 왔어. 난 그에게 날 찾아내게 하고 싶지가 않아. 이웃집 정원을 지나갔는데 물론 그에게 날 숨길 생각은 없어. 난 얼마 뒤에서 스스로 그가 있는 대로 갔지. 솔직히 말해 아주 낭창낭창한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갖고 있었어. 이게 전부이며 이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다른 거라면 모르지만 그래, 조수들과는 어떤 사이지? 당신에게 그 집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그자들 말은 꺼내기조차 역겨울 지경인데 나와 그 집안과의 관계처럼
당신과 그들의 관계를 비교해봐. 난 그 가족에 대한 당신의 반감을 알며 그걸 공감할 수 있어. 내가 그들에게 가는 건 꼭 볼 일이 있어서이며 가끔 내가 그들에게 못할 짓을 한다. 그들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야. 반면에 당신과 조수들은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노려 쫓아다닌다는 걸 결코 부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린다고 고백했지. 그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내진 않았어. 난 여기에 당신에게 벅찬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당신이 최소한 저항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걸 도와주었으며 당신의 성실함에 대한 믿음과 또 아울러 집은 틀림없이 잠겨 있으며 조수들은 마침내 도망쳐버렸다는 확신에 대한 다만 몇 시간을 방심한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여전히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지 몰라. 단지 몇 시간을 방심한 것과 자세히 보면 썩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제법 나이가 든 저 예레미야스란 녀석이 감히 창에 다가가는 바람에 내가 프리다, 당신을 잃게 되고 인사로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라는 말이나 듣게 되다니. 비난을 해도 시원찮은 사람은 나일 것인데도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아직은 말이야. 하고 말했다. 케이는 프리다의 생각을 조금 딴 데로 돌린데 새삼 즐거운 듯 그녀에게 낮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먹을 것을 조금 갖다 달라고 했다. 이 부탁에 완연히 안도하며 프리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뭘 가지러 갔는데 케이가 부엌이 있다고 짐작한 먼 복도가 아니라 옆으로 서너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곧 얇게 썬 고기와 치즈 한 접시와 포도주 한 병을 가져왔는데 아마 식사 때 남은 것을 표 안 나게 하나씩 새로 차린 것 같았다. 거기엔 심지어 잊고 놓아둔 소시지 껍질도 있었으며 술병은 4분의 3가량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케이는 그에 대해 아무 말 않고 입맛을 돋우며 음식에 손을 댔다. 그가 부엌에 갔었어? 하고 물었다. 그녀가 아니 내 방에 하고 여기 아래에 내 방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날 데리고 가지 그랬어 하며 케이는 내려가 잠깐 앉아서 먹어야겠어 하고 말했다. 프리다가 의자를 가져올게요 하며 벌써 가려는 참이었다. 케이가 됐어 하고 그녀를 잡았다. 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의자 따윈 필요 없어. 프리다는 그가 붙잡는 걸 뻣뻣이 견디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됐어요. 아래에 그가 있어요. 하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걸로 기대했어요. 내 침대에 누워 있어요. 밖에서 감기에 걸려 우들우들 떨고 있어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사실 모든 게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조수들을 내쫓지 않고 그리고 그자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지만 않았어도 우린 지금 평온하게 학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행복을 망친 건 바로 당신이에요. 예레미야스가 근무 중인데도 감히 날 깨어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 체제를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오려고 했죠. 고통스러워하며 날 애타게 기다렸어야 하지만 그건 장난일 뿐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릴 적 소꿉동무예요. 우린 함께 성 언덕에서 놀았죠. 즐거운 시절이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예레미야스가 근무 관계에 매여 있는 한 그런 건 결정적이지 않았어요. 장차 당신의 아내로서 난 내 의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조수들을 쫓아내더니 날 위해 뭔가 한 것처럼 으스대더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아르투어에겐 당신의 의도가 성공했어요. 그저 일시적이지만 그는 여려요. 예레미야스처럼
조그마한 어려움은 두려워하지도 않는 억척스러운 구석이 없죠. 게다가 당신은 밤에 그를 주먹으로, 그 주먹질 역시 우리의 행복에 역행하는 것이었어요. 박살 내다시피해 그는 성으로 달아나고 그 후 고발했어요. 곧 되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그는 가서 없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스는 남았어요. 근무 중일 땐 윗사람이 눈 한번 깜짝해도 어려워하지만 근무가 끝나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신에겐 버림받고 그 옛날 친구에게 붙잡힌 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교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는 창을 부수고 날 끌어냈죠. 우린 이리로 내뺐는데 주인이 그를 중시하더군요. 사실 손님들로선 그런 객실 웨이터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린 채용됐어요. 그가 내 방에 묵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한 방에 같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며 K가 말했다. 조수들을 해고한 건 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당신 말 맞다나 그런 관계이고 따라서 당신의 절개가 조수들의 직무상 제약에 의해서만 유효할 뿐이라면 모든 게 잘 끝났어. 채찍을 들어야만 굽실대는 두 마리 맹수에게 둘러싸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고 보니 무심코 우리가 갈라지도록 제 몫을 한 그 집 사람들까지 고마운데. 지금 누가 먼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말없이 다시 나란히 서서 왔다 갔다 했다. K 옆에 프리다는 그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끼지 않아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K가 그런 모든 게 잘된 셈이니 하며 우리가 작별을 하고 당신은 주인인 예레미야스에게 가는 게 좋겠어. 교정에서 감기에 걸린 모양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너무 혼자 오래 놓아뒀어. 난 혼자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없으면 거기서 할 게 없으니 다른데 날 받아주는 곳으로 가고, 그런데도 내가 망설이는 것은 당신이 이야기한 게 아무래도 여전히 좀 의심스러워서야. 난 예레미야스에게 반대되는 느낌을 받았어. 그는 근무 중일 때 당신 뒤를 쫓아다녔으며 난 그가 직무 때문에 그동안 내내 정말 당신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나 지금 그가 직무가 없어졌다고 여기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 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테니 용서해. 당신이 더 이상 주인의 약혼녀가 아닌 이상 그때부터 당신은 그에게 전과 같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당신이 그의 어릴 적 친구이긴 하지만 그는 오늘 저녁 그저 잠깐 대화를 해 그를 알게 되었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감정적인 문제에 별 가치를 두지 않아. 그가 왜 당신 눈에 열정적인 인간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그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무척 냉정한 편이야. 그는 나와 관련해서 갈라토로부터 아마 뭔가 내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명령을 받아 그걸 수행하려 애쓰고 있는데 그런 근무 열의는 여기서 아주 흔해 빠진 거지만 열성만은 인정할 만해. 거기엔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게 포함되어 있어. 그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모양이야. 그중 하나는 여주인이 지원한 것으로 나의 부정을 꾸며대는 것인데 그의 흉계가 성공했지. 그에게서 뭔가 클람에 대한 추억이 풍기는 것도 함께 작용했는지도 몰라. 그가 사실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지만 그건 아마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에 그랬어. 지금 그는 자기 일에 성과를 거두며 당신을 학교 창문에서 빼낸 거야. 그런데 일이 이렇게 끝나고 근면함이 빠져나가며 피곤해지자 전혀 불평 없이 칭찬과 새로운 일거리를 가져오는 아르투러가 부러운 거야. 그러나 일의 추이를 지켜보려면 누군가 남아있긴 있어야 되고 그는 당신을 보살피는 의무가 조금 귀찮은 거지. 당신에 대한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어. 클람의 애인으로서 당신은 그에게 그야말로 존경할 만하다고
내게 솔직히 털어놨지. 당신 방에 눌러붙어 작은 클람으로 행세하면 기분이 무척 좋겠지. 하지만 그게 다야. 당신 자신은 지금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당신을 이곳에 데려다 놓은 건 당신의 주임무에 대한 보완일 뿐이야.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그 자신도 남아있는 거야. 그러나 당분간 성에서 새로 기별이 없고 당신에 의해 감기가 완전히 치유되는 동안일 뿐이야. 하고 말했다. 프리다가 그를 모략하고 있어요. 하고는 조그만 주먹을 마주 부딪혔다. K가 헐뜯는다고? 하고는 아니야. 그를 모략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내가 그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에 대해 말한 게 겉으로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니까. 그건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어. 하지만 모략이라니. 모략에는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맞서 싸운다는 목적만이 있을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고 모략이 적절한 수단이라면 그를 주저앉고 모략하겠어. 그 때문에 날 비난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는 그의 주인 덕분에 나를 상대하기에 그토록 유리한 처지니 스스로의 힘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내가 모략을 좀 해도 괜찮을 거야. 그건 비교적 알기 없는 그리고 결국 무력하게까지 한 방어 수단이 아니겠어. 그러니 주먹을 가만 놔둬. 하고 말했다. 그리고 K는 프리다의 손을 제 손 안으로 가져갔다. 프리다는 그에게서 손을 빼내려 했는데 웃고 있었으며 크게 용을 쓰는 건 아니었다. K는 하지만 내가 모략할 필요는 없지 하며 말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뿐이니까 당신을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내게 고마워할걸? 누가 내게서 당신을 떼어놓을 계획이라면 무리하지 않고 되도록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다면 그건 두 조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보기에 착하고 순진하며 명랑하고 책임감을 모르는 저 성에서 내려보냈고 어린 시절 추억도 조금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 모든 게 사랑스럽게 짝이 없어. 하지만 난 그와 반대로 줄곧 당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기분이 상하도록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들과 사귀니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그게 조금은 내게까지 전파되지. 모두가 우리 사이의 약점을 악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일 뿐이야. 모든 관계는 약점이 있지. 우리에게도. 우린 각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인데 같이 만났으며 서로 알게 된 때부터 우리 각자의 삶은 전혀 새로운 길을 들어선 거야. 우린 아직도 불안해하지. 우린 너무 새로우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처음으로 내게 눈길을 돌린 이후부터 난 사실 줄곧 얻기만 했지. 받는 데 익숙해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당신을 클람에게서 떼어놓았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차츰 짐작이 생겼어. 비틀비틀하며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 내가 당신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을 때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은 몽상이나 더 구체적인 것, 이를테면 여주인에게 사로잡혀 있었어. 한동안 당신이 내게서 눈을 돌리며 반쯤 막연한 것을 그리워하는 증상도 생겼지. 불쌍하게. 그리고 그런 사이에 당신이 바라보는 쪽에 적당한 사람들이 배치되면 당신은 그들에게 빠졌지. 그래서 순간 헛개비, 옛 추억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 지나간 그리고 여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일시적인 삶을 아직도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야. 차고야, 프리다. 우리의 영원한 결합을 막는 마지막, 잘 살펴보면 무시해도 괜찮은 어려움일 따름이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 잡아. 당신은 그 조수들을 클람이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야. 그들은 갈라터가 보냈어. 그리고 그들이 그런 착각을 이용해 마치 누가 실제 거기에 있다 해도 사실 거기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을 텐데 두엄 더미에서 언젠가 잃어버린 보석을 보고 있다고 믿듯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더러움과 문란함에서
클람의 흔적을 찾도록 당신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그들은 마구간에 있는 하인들과 종류가 같은 녀석들이라고. 다만 그들처럼 건강하지 않아 조금은 맑은 공기를 쐬어도 병이 들어 쓰러지는데, 그러나 침대 찾아 내는 데는 하인들처럼 재주가 있지. 프리다는 케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말없이 왔다 갔다 했다. 만일 우리가 하며 프리다는 마치 케이의 어깨에 기대어 쉬는 시간이 아주 잠깐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마지막까지 즐기려는 듯 천천히 차분하고 느긋하게 말했다. 우리가 바로 그날 밤에 이민을 떠났다면 어디서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늘 함께 당신 손을 잡을 만큼 늘 가까이 두고 당신을 알고 나서부터 얼마나 당신 곁이 필요했으며 당신이 곁에 없어 외로운지 몰라요. 당신 곁에 있는 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꿈일 뿐 다른 건 없어요. 이때 옆 통로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보니 예레미야스였다. 그는 그곳 맨 아래 계단에 서 있었으며 속옷바람으로 프리다의 쇼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거기 서 있는 꼴이라니, 헝클어진 머리칼, 비 맞은 듯 듬성듬성한 수염, 애원과 원망을 담은 채 힘겹게 부르뜬 눈, 거무스레한 뺨은 붉은 빛을 띄었지만 살이 너무 처져 보였고 맨 다리가 추위에 떨어 솔에 길게 달린 술도 함께 흔들리는 모양이 마치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환자 같아 그를 다시 침대로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프리다 역시 그렇게 파악하고 케이에게서 벗어나 곧 아래에 있는 그에게로 갔다. 그녀가 곁에 있고 숄로 그를 감싸주는 정성스러움. 서둘러 방으로 다시 데리고 가려는 태도에 그는 조금 힘이 난 것 같았다. 그는 이제야 케이를 알아본다는 듯, 아, 측량사님이시군 하고는 아무 얘기도 못 나누게 하려는 프리다를 달래주려고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난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 양해해 주시겠죠? 열이 나는 것 같아 차를 들고 땀을 내야겠어요. 그 빌어먹을 학교 울타리 생각을 또 하게 되다니. 그리고 감기가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밤에 돌아다녔으니 사실 아무 가치도 없는 일로 건강을 희생하면서도 당장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니까. 하지만 측량사님, 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방으로 들어와 문병을 하시면서 할 말이 더 있으면 프리다에게 마저 하세요. 내내 같이 있던 두 사람이 갈라지면 마지막 순간에는 침대에 누워 차를 기다리는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할 얘기가 많은 법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난 그저 잠자코 있을 테니. 프리다가 그만 됐어 하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는 열이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케이, 부탁이니 따라오지 마세요. 나와 예레미야스의 방 아니 단지 내 방이에요. 당신에게 같이 들어오는 걸 금하겠어요. 날 쫓아오는데, 아 케이 왜 날 쫓아와요. 절대 당신에겐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가능성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 당신은 그 계집 애들에게나 가요. 난로가 의자에 속옷 차림으로 당신 옆에 앉아있으면서 누가 당신을 데리러 오면 야단을 친다죠? 그렇게도 몹시 마음이 끌리다니 당신 집이 거기인 모양이지. 난 줄곧 당신이 그리로 가지 못하게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도 지나간 일로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당신 앞에 멋진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여자애 때문에 하인들과 싸울 일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둘째 것을 가지곤 당신을 시샘하는 자는 하늘이고 땅이고 없어요. 애초부터 축복받은 연분이에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말아요. 반박할 테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나중에 보면 전혀 반증된 게 없다고요. 예레미야스, 생각 좀 해봐. 그가 다 반증했다는데? 그들은 머리를 끄덕이고 웃으며 서로 뜻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하고 프리다가 계속했다. 그가 모든 걸 반박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룬 게 뭐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있나고요. 저기 그네들 집에서 어떻게 지내든 그건 전적으로 그들과 그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 일은 당신을 옛날 K가 나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기 전처럼 건강해질 때까지 보살피는 거예요. 예레미야스가 그래, 정말 같이 가지 않겠소, 칙령사님? 하고 물었지만 프리다가 K 쪽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결국 그를 끌고 갔다. 아래에는 여기 복도 문보다 더 낮은 작은 문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스는 물론 프리다까지도 들어갈 때 허리를 구부려야 했다. 안은 밝고 따뜻해 보였는데 잠시 아마 예레미야스를 침대로 데려가려고 다정하게 설득하는 듯 소곤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문이 닫혔다. 지금까지 프란츠 카프카의 장편소설 성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